네, 시사정당 10월 10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처음 이렇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추석 민심이 어땠는가? 추석 민심이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바는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아주 또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북핵 전국 흐름을 갖다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민심 공방.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성명을 발표했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발표한 거죠? 아니요, 비서관 회의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늘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민생과 계획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다. 라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적폐청산에 대한 향후에 이제 국정의 중요한 로드맵으로서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맞닿는 지점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에서는 적폐청산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이 정치 보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 표적 사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하면서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노리는 건 아마 그 보수 통합 문제가 이 바른정당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동병상련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맞불 놓기 내지는 그 공동 방어를 전선을 펼치게 되면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어떤 정략적 계산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자유한국당이 20%를 들어갔어요. 상당히 진보 보수적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지지 세력을 결집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이제 60대 이상 연령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TK라고 하는 기반, 여기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른정당, 그러니까 바른정당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점차 이제 보수층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쪽으로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석 이후에 추석 무렵부터 쭉 나타난 하나의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보수층들을 만나보면 한 70~80%는 보수 대통합을 바라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또 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보수의 어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대세는 보수 대통합 쪽에 있다는 것에 좀 동의를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정말 예를 들면은 이전에 그런 이 보수의 어떤 이 잘못된 모습, 우리가 이 거구다, 뭐 낡은 보수다, 뭐 이렇게 칭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가 좀 흔쾌히 되지를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나서려고 하는 바른정당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대행이 보기에도 70~80%는 어쨌든 이 보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보수 세력에서 정말 어떤 이 변화와 개혁이 참 힘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바른정당에게 이제 지지층을 보면은 바른정당 지지층이 이렇게 20, 30대가 대부분 이제 진보 민주당이나 이렇게 정의당 쪽으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 상당히 이렇게 그쪽에서 선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이제 바른정당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거의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보수의 중심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새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어떤 젊은 보수를 흡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앞으로 이 추이가 이 바른정당의 어떤 그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또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의 어떤 취지에서 가정을 밟아 나가겠지만, 그 유승민 지금 그 의원이 전당대회에 어떤 출마를 갖다 선언했고, 이 말하자면 확실한 자강파들은 바른정당을 갖다가 그 고수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어떤 이 우리 전국 가정에서나 선거를 통해서 좀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 내린 후에 아마 최종적으로 이 양상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 혁신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 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좀 비판조죠. 뭐 비판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큰 그거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좀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렇게 봐지고, 이제 다만 이 과거 청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DJ 대통령 그 사후에 그 이 노벨 평화상 그걸 하기로 했다, MB 정권에서 그런 등등이 있으면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지금 그 적폐 청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그 일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말하자면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지금 이 굉장히 그 보수가 개밀되다시피 하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심대행단 어떤 수사 등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뭔가 그 수사의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것 속에서 MB 사수 입장을 갖다가 재천명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하나의 어떤 방어선으로 그 MB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이런 부분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방어막을 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방어막을 칠 경우 민심이 과연 이렇게 용인해 주겠느냐. 요번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이렇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정리하라는 것이 민심이 아니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좁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추석 민심은 그 한쪽에서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적폐 청산도 어떤 큰 틀에서는 개혁의 일부분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예, 그러면서 보수 대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MB를 사수하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그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일 모레죠, 이 12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 모습들이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국정감사 기조를 오늘 이제 각 정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MB 박근혜 실정에 대한 그 색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민생국감, 안보국감, 적폐청산국감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이번 국감의 3대 기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정원 댓글, 뭐 사이버 그 신비전단 수사, 또 BH 문건 등등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화살이 MB한테까지도 겨누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은 대한민국을 지킨 최고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모두는 어떤 이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적폐청산 사정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라고 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사정은 아니다면 이제 실제로는 사정국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정 대상이 이제 자유한국당이고 과거 구 여권 세력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현재로서는 MB까지 이제 사자방, 그러니까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MB 정권의 어떤 비리와 부패까지 이렇게 다 계속 드러난다고 할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지금 지키고 있는 20% 민심을 그대로 지켜내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정치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은 신적폐다, 원조적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때 당시에 그 이 외화 그 2억 600만 불. 예, 그 문제로 해서 건양숙 여사를 뭐 이렇게 정인으로 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얼핏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DJ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DJ 노무현 시절 적폐가 원조 적폐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안보 무능 뭐 또 이 저 인사 무능 이런 부분들이 신적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적폐와 그 원조 적폐를 동시에 그 척결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반면에 여권에서는 MB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 청산해야 된다. 그래고 용어는 같은데 대상은 달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국정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DJ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드러난 불법 자체가 이미 이제 거의 없는 반면에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불법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신적폐라고 하는 것은 말에 이제 형용 모순인데 지금 미래에 일어날 적폐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방에 가까운 부분들이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감에서 아마 이 제기된 어떤 정확한 어떤 사실 여부, 팩트에 입각한 어떤 그 적폐 공세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정치 공방으로서의 어떤 이 공세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이 북핵 정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지금 이 뭐 다른 움직임 없었죠? 북한. 예. 오늘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당 창건일이고 오늘까지 그 북한이 추가 도발 내지는 무슨 그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한편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내지는 뭐 더 강력한 형태의 그 ICBM이 준비되고 있다. 그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그 정황을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반대측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쏟아내는 전쟁 시사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그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신랄한 그 비판과 자제 촉구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오히려 그 북핵 정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했을 때 아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쨌든 그 이 대화의 어떤 선을 이렇게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아마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거로 세계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면박을 주면서 뭐 단 하나의 수단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 시사 발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 내나 공화당이죠. 상원 외교위원장 코크가 트럼프는 이 나라를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쨌든 뭐 군사 옵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고 한반도 전쟁 자체가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다른 일본까지 다 이렇게 전쟁이 어떤 전장화되기 때문에 뭐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들은 이미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른 의원이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반도 정세,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칼자루는 이렇게 트럼프가 쥐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렇게 그 칼자루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도권은 이미 미국에서 군사 옵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으로서 모든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카트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방북을 해가지고 미국 그 수교와 또 북핵 동결을 이 협상하는 그런 그 특사로서 내지는 뭐 트럼프의 그게 없다면 어떤 특사가 아닌 자격으로라도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 주목이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 이제 민주당 머피 상원의원이 이 트럼프가 너무나 위험하게 가니까 의회 동의 없이는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이 군사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라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중요한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가 있는데 좀 기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봐서는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이제 중국이 막 전대를 19전대죠. 19전대를 끝내고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판을 깨는 행동을 어느 쪽도 섣불리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가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러면서 이렇게 10월 18일 날 전후로 아니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한중일 이렇게 동북아 순방 시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중국 너것들이 이렇게 미국하고 붙어서 경제적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도발을 할 그냥 장거리 미사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추가 도발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강한 어떤 워딩이라고 보면은 북한이 여기에 이제 맞서서 또 과연 이렇게 뭐 쉽사리 이렇게 자기네들 뜻을 이제 굽힐 것이냐 이런 것이 현재로 봤을 때는 중대한 이제 주목거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북아 문제 운정자 역할을 갖다가 자처했고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서 어쨌든 대화 제재 병행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과정의 어떤 끝은 이 평화의 어떤 목표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하셨는데 정말 그 상황은 우리가 이 전체에서 이렇게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속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카터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 틸리스 국무장관이라든지 미국 의회 내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 뭔가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데 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대통령께서 창의적인 어떤 해법을 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기를 다시 바라면서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든 하나의 좀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